예. 오늘 오래 남아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최재원 기자. 제가 안으로 좀 들어올까요? 네. 비하인드 뉴스의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러 남았습니다. 아 오늘 그 최재원 기자는 지난주에 쉬었었고, 네. 그쵸? 하루 쉬었었고 하루 쉬었던 거죠? 금요일. 원래 이제 토일 방송을 제가 진행을 못했고, 예. 이제 일요일에는 이제 축구 중계 문제로 예. 저희가 비하인드 비하인드 뉴스가 뉴스를 하루 없었고요. 쉬었으니까, 예. 토요일 하루 자리를 비웠어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사정이 일이 있어서. 있었습니다. 저 오늘 그리고 한민용 앵커가 왜 안경을 쓰고 나왔는지도 많이 아파가지고. 예. 네. 한민용 기자가 지금 좀 열이 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오늘 뭐 옆에서 약간 좀 혹시 쓰러지는 건 아닌가 좀 불안하긴 했는데, 예, 그래서 잘 맞습니다, 선배님. 적었습니다. 가까이서 오면은 여기 이렇게 좀 열이 좀 나가지고, 나서 오늘 예, 최재원 선배와 더 오래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저도 아쉽지만 음. 일단 좀 먼저 보내드릴 예. 것 같은데 한민영 앵커를. 저희 같이 저도, 예. 가는데요. 아, 네. 그러면 저만 일단 남아서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어차피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비하인드 뉴스에 비하인드를 한다 그러니까 또 제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 두려움도 있는데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최재원 기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따가 고승혁 기자 오면은 또 최재원 기자에 대해서도 많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예, 사실은 이 박성태 기자를 좀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좀 저를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거기 또 걱정이 부장님이시라 돼서. 네. 또 저희 이렇게 부장이라. 예.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또 평일 또 비하인드 뉴스 진행하고 있는 박성태 기자는 또 정치팀장을 네.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바쁜 그런 상황이 있고, 네. 뭐 박성태 기자가 평소 어떤지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유저분들에게 아 그렇죠. 저 나간 박성태, 다음에, 예. 네. 솔직하게 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가서 좀 쉬어야지 될 것 같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쯤에서 일어나는 걸로 하고요. 고승혁 기자 나와서 그러면은 비하인드 뉴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한 부분들, 아이템은 뭐 어떻게 준비하는지, 오늘 보니까 참 일본에서 비하인드 뉴스 해도 할 거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보니까 뭐 태풍 피해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는 비의 남자라고 비의 남자. 했다는 둥, 고노다로 외무상이요, 방위상이죠 지금. 아베 총리는 내가 곧 국가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네. 하고. 실제로도 좀 논란이 있었던 발언들이고 예. 사실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뭐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일본의 반응이 있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예. 그렇게만 제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따가 좀 더 해주세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네, 선배. 좀 저희가 가까이 가야 유튜브에서는 바짝부터 앉아야. 아 그렇구나. 예. 바짝부터 앉아야 우리 소셜라이브 팬들이 보시기에 이게 예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TV 방송과 다르게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짝부터 앉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제가 사실 소셜 라이브를 처음 해봐서 아, 네, 선배. 오늘 이제 소셜라이브 이제 비하인드 뉴스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재원 선배가 지금 비하인드 주말 진행한 지가 꽤 되셨는데 아직까지 좀 시청자분들하고 인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소셜라이브에서 못 가져서 오늘 이렇게 초대하게 됐습니다. 이게 비하인드 뉴스 하는 선배들이 어디 계신지 사람들이 또 궁금해 하거든요. 네. 무슨 부서가 있고 뭐가 이제 전문 분야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배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비하인드 뉴스 맡은 지 7월 말부터 예. 했으니까 3개월이 좀 넘었는데 일단은 소속은 정치팀 소속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정당 취재를 하고 있죠. 예. 그걸 바탕으로 비하인드 뉴스를 금토일 이제 주중에는 박성태 선배 저희 부장이신 예. 정치팀 부장이신 박성태 선배가 주중은 진행을 하시고 예. 제가 금토일을 맡게 된 지 좀 3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아, 예. 아, 선배 너무 동안이시니까 지금 신원섭파님이 유튜브에서 최재원 기자님이 후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고승혁 아닙니다. 기자의 후배냐고? 선배 너무 동안이셔서 제가 네. 이런 불효구에 당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재원 선배는 굉장히 그 경력이 오래되신 되게
정치에 굉장히 능한 선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엄청 또 오래된 것처럼 표현하긴 했는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예. 뭐 고승혁 기자보다는 조금 위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네. 시드님이 유튜브에서 최재형 기자님은 비하인드 뉴스만 하시나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출입처에 가서 또 취재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네, 출입처에서 취재도 하고 있고 네. 이제 국회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정당 기사를 좀 주로 쓰고 있고 예, 예. 최근에 그 제가 썼던 기사 중에 네. 기억하실 만한 기사는 이 한국콜마 예. 관련해서 그 아.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이 좀 직원들 조회에서 좀 부적절한 영상을 틀었다는 예. 내용을 제가 보도를 했었고 그게 예. 좀 파장이 있었죠. 아, 예. 그 비하인드 뉴스도 그렇고 계속 보니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정치인이라든가 기업인들 막말 있잖아요. 네. 이렇게 험한 말을 해서 약간 인터넷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구설에 오르는 그런 분들에 관한 이슈가 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선배가 생각하실 때 좀 기억에 나는 구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민경욱 그 의원이 말했던 네네네. 그 얘기도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일단 그 비하인드 뉴스 같은 경우에는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뉴스의 뒷면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주된 컨셉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이제 정치권의 좀 뒷이야기들 그러니까 예. 뭐 정치인의 발언이라든지 행동 같은 것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예. 좀 짚어주는 형식이 있을 거고 아,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정인의 막말이라든지 예. 좀 가짜 뉴스라든지 잘못된 발언 같은 거를 좀 팩트 체크하는 형식으로 구성하는 또 유형이 있을 것이고 예. 또 뭐 영상이라든지 좀, 네. 좀 눈에 띄는 영상들을 좀 소개하는 위주로 뭐 그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뭐 몇 가지 예. 한 세네 가지 포맷들을 기반으로 제가 이 비하인드 뉴스 거리를 찾곤 하는데 아. 말씀하셨던 그 민경욱 의원 네. 관련 기사는 예. 제가 아마 비하인드 뉴스 맡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썼던 기사인데 예. 이 민경욱 의원이 워낙에 최근에 뭐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시죠, 요새.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좀 팩트 체크 형식으로 좀 살펴봤던 예. 내용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에 키워드 제목이 퓨마와 거북이였는데, 예, 맞습니다. 네. 네.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때 이제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이 러시아와 중국이 독도를 유린한 게 오전 9시던데 외국 군용기가 영공에 쳐들어온 걸 다 보고받고 아. 퓨마 동물원 탈출 때도 열던 NSC도 안 열고 점심 때 거북이 횟집 가서 스시를 드셨다.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 맞으십니까? 라고 글을 올렸었죠. 이게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한참 논란이 됐을 때 독도 근처에 네. 이제 러시아 전투기가 왔었던 그때. 그렇죠. 이 민경욱 의원이 당시에 이 소셜 미디어에 썼던 글의 취지는 예. 네. 이런 시기에 이 대통령이 관련된 NSC도 열지 않고 뭐 횟집에 가서 스시를 먹었다. 이 시국에 스시를 먹었다. 뭐 이런 취지의 네. 좀 내용이었었는데 그 사실 그 소셜 미디어 글 자체는 굉장히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내용 안에 틀린 내용들이 엄청 팩트가 많잖아요. 제가 총 3가지가 틀렸다고 지적을 네. 했었고 3가지가 틀렸다는 게 거북이 횟집이 아니라 이제 거북선 횟집이었고 예. 스시를 먹었다고 했는데 스시를 먹지 않았었고 아. 네, 그냥 생선회만 먹었던 거죠. 예. 생선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조선시대 문헌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부터도 먹었다는 기록들이 있고 그렇죠. 가령 뭐 김훈 작가가 쓴 카레 노래 같은 소설을 보더라도 네. 거기 보면 이제 병사들이 이 생선들을 잡아서 생선회를 떠가지고 된장에 찍어 먹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아. 또 그런 것처럼 좀 과거 기록만 찾아봐도 우리는 굳이 그게 일본에서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생선회를 오래전부터 우리도 먹었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게 뭐 짧은 얘기를 해도 그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막 들어있다라는 그런 뉴스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주말에는 팩트체크를 저희가 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하인드 뉴스가 정치 관련해서는 팩트체크를 조금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식으로 뉴스를 준비하는 게 좀 더 품이 들기도 하고 취재를 좀 더 요하긴 합니다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도 좀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고 아. 앞으로도 좀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예. 뭐 또 그때그때마다 또 상황이 다르다 보니 그렇게 네. 자주는 전해드리지 못하고 제가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준비를 하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지금 소셜 라이브 보고 계신 팬분들이 이렇게
좀 검증이 필요한 정치인의 발언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궁금한데 하는 게 있으면 달아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최지원 선배한테 전해드려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또 비하인드에 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네. 제가 좀 기억해 놓고 적어놨다가 예, 또 나중에 비하인드 뉴스 시간을 통해서 예, 검증하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 지금 제보를 많이 주시면 예. 또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다른 예. 댓글들 뭐가 있나요? 다른 댓글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이병길님이 되게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비하인드 뉴스는 직접 다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작가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작가 지인이랑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같이 일하는 저희 작가님이 계시고 네. 또 이제 그 CG라든지 네. 뭐 영상 싱크들 뭐 관련한 오. 영상들 준비하시는 PD님도 네. 계시고 다만 예. 이 주말은 주중은 이제 키워드를 보통 3개씩 하는데 예, 예. 주말은 이제 키워드를 2개씩 진행을 하고 네. 그래서 주중보다는 좀 인력이 한 명씩은 좀 적습니다. 아. 주중에 이제 작가님이 한 분이 더 계시고 예, 예. 또 뭐 도와주시는 분들도 좀 더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에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졸리깨비님이 비하인드 키워드 뽑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게 그때그때 다른데 네. 사실 일단은 그 저희가 뭐 김태규 앵커나 한민영 앵커가 다루는 그 저희가 딱 짜여진 이 뉴스 목록에서 좀 예. 담겨있지 않은 내용 그 중에서도 좀 정치권의 뒷얘기라든지 네, 네. 좀 맥락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좀 1차적으로 고려를 하고 예.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그런 팩트체크 형식으로 다뤄볼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네. 또 그런 것들도 좀 찾아서 다루기도 하고 아, 무엇보다 좀 보시면서 단순히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단순히 이 팩트들 사실들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 예. 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네. 좀 맥락과 현상을 설명을 드리고 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위주로 좀 선정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감 때 있었던 그 이수혁 대사 네네네. 질문 관련 비하인드 뉴스가 또 인상 깊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보도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뭐 당시에는 제가 뉴스를 다뤘을 당시에는 이제 그때 비례대표 의원이었- 예.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주미대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예. 이제 주미대사로 내정이 된 상태였죠. 네, 네. 이제 보통 이제 상대국의 대사로 내정이 되게 되면 그 당사국으로부터 소위 아그레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동의 그 임명 동의 절차를 구해야지만 이제 정식으로 부임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당시 좀 미국으로부터 아그레망이 좀 늦어지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다가 이 국감 상황이 됐었고 원래는 이 이수혁 의원이 그 외통위 국회 외통위가 이제 담당 상임위였는데 외교를 담당하는 그렇죠. 상임위에. 근데 그때 사실 이제 비례대표 의원 신분으로 외통위를 담당하던 상황에서 네. 사실은 뭐 미국 대사로 금방 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이제 동의가 좀 늦어졌고 예. 이대로 국감을 진행하게 되면 본인이 가야 할 미국 대사 자리를 본인이 국감 감사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이 국감을 앞두고서 상임위를 외통위가 아닌 산자위로 옮기고 예. 또 산자위에 가서도 산자위 역시도 뭐 통상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다 보니 네. 이제 미국 대사관 관련한 질문들을 국감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예. 첫 번째로 그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건 이수혁 의원이 그 국회 산자위에서 왜 이 미국 대사관 관련한 질문을 했는지를 그렇죠. 시작으로 해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아이템이었죠. 사실 그 사전 정보 없이 국정감사 뉴스 이런 거 보다 보면 왜 산업 관련한 회의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외교 얘기하지 싶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뒷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네. 보니까 정지원님이 소셜라이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또 정루크님이 보면서 최지영 기자님처럼 언어적 센스가 있어야 비하인드 뉴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또 3개로 늘려달라는 우진유님의 얘기가 있는데 네. 키워드를 늘려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너무 과중한 업무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저도 3개로 네. 한번 진행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예.
사실 주말은 예. 이 주중에 비해서는 뭐 국회라든지 이렇게 좀 그때그때 발생한 상황이 뭐 주중에 비해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좀 거리를 만들어내기가 조금 예. 어려운 시점이 있고 예, 뭐 욕심 같아서는 저도 3개씩 하고 싶은데 예, 뭐 일단은 뭐 최대한 저도 이제 그날 여건이 되는 대로 네. 3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 눈길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준비를 여건이 되는 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배한테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CD님이 지금 최재형 기자님 조사받는 중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질문을 옮겨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산카이님이 비하인드 뉴스 고르는 기준 뭔지 물어봤는데 아까 비슷한 얘기는 해서 약간 변형해서 질문하자면 네. 좀 그러면 이런 아이템은 좀 안 골라야겠다 싶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너무 자극적이라든가 그렇죠. 사실 저도 네. 이제 뭐 페이스북 글 내용 같은 것을 사실 정치인들의 페이스북 내용 같은 것들을 자주 소개해드리게 되는데 네. 뭐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 어느 부분 좀 부적절한 용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또, 용어들이 예. 이제 그렇죠. 너무 부적절한 경우는 표준어가 아닌 경우에도 굳이 소개를 네. 해야 된다면 표준어가 아니라는 점을 꼭 지적을 해드리려고 예.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선배 또 인상 깊었던 아이템 중에 좀 마음 아팠던 뉴스가 있을까요? 좀 이 비하인드 뉴스는 전달해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다. 사실 최근에 이제 민식이법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좀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오면서 엄청 이슈가 됐죠. 네, 그리고 또 최근 이제 국회 논의 과정도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소식을 다뤘던 게 10월 13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전 정도인데 엄청 일찍. 네, 그때는 이제 당시에 민식이 부모님이 네. 이 국회를 찾아서 민식이법을 좀 통과시켜 달라라는 예. 내용을 좀 호소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은 내용을 제가 비하인드 뉴스에서 다룬 바가 있었고 네. 제가 그 비하인드 뉴스를 다루게 된 것도 사실 저희 이제 밀착 카메라 코너에서 정원석 기자가 이 민식이의 사연을 그렇죠. 전하고 또 민식이 부모님의 육성을 통해서 이제 당시 사고 상황이 어땠는지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사고들을 막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 좀 전했었는데 네. 사실 사고 상황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 민식이가 동생이랑 같이 길을 건너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중학교 바로 앞에 있던 길을 건넜던 거죠. 그런데 횡단보도도 없었고 과속 방지 관련한 뭐 카메라라든지 뭐 그런 예. 것도 갖춰지지 않아서 바로 앞이 이제 길을 건너면 바로 앞이 네. 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치킨집이었던 거죠. 네. 네. 예, 길을 건너면서 이제 사고를 당했고 놀래서 엄마가 이 치킨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그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도 좀 송구한 마음이 있었고 그렇죠. 마음이 많이 네, 그럼에도 좀 왜 그 학교 앞 그런 건널목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이 보여드려야 되는 측면이 있었고 예. 그 당시에 청와대 청원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렇죠. 뉴스를 좀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에는 청와대 청원이 사실은 5만 3천 명 정도가 조금 크게 넘는 이슈를 수준. 받진 않았을 때 뭐 주목을 지금처럼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저 외에도 많은 언론들이 또 네. 관심을 가졌었고 네. 또 때마침 이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민식이 부모님이 참석을 하시고 또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있으면서 최근에 민식이법이 국회 논의 과정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행안위 예. 법안 소위에서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뤄냈고 네. 그 얘기는 이제 쟁점 사안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관련 상임위, 법사위, 네. 또 이제 본회의까지 무사히 네.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는 것이고 예. 관련해서도 단순히 이제 이 민식이법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예.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한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뭐 있죠. 어린이 이름. 태인이법, 하준이법, 태호 유찬이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좀 이런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네. 뭐 다음 주에도 정부와 여당이 뭐 관련 회의를 갖는다고 하죠. 뭐 그런 아무튼 뭐 그 민식이법을 계기로 네네. 좀
어린이 안전 관련한 법안들이 좀 예. 속도를 내고 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처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점 중에 하나가요. 법안이 뭐 상임위에서 통과됐대, 무슨 행안위에서 통과됐대 하면 이 법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싶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했으면 네. 그 다음에는 뭐 금방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쳐야 할 단계가 뭐가 있는 건가요? 물론 단계들이 계속 있죠. 뭐 해당 네. 상임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네. 법안 내용을 조율할 때 이제 소위라고 해서 이제 오, 의원들이 좀 소수가 들어가서 좀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예. 그런 단계를 통해서 좀 법안의 전체적인 얼개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통과한 상태. 네, 거기는 통과한 상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단계에 있느냐가 아니라 네. 여야 간의 쟁점 사안이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쟁점 사항이 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 남은 절차가 뭐 상임위 논의 과정, 법사위 논의 과정, 또 본회의까지 단계들이 남아 있지만 예. 그런 쟁점 사안이 해결됐기 때문에 통과 통과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일단은 현재까지는 높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정직원님이 민식이법 너무 마음 아프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한탐정님도 부모 심정이 어떨까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뭐 최재훈 기자님 까칠하신 것 같은데 비하인드 뉴스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시네요 하는데 선배는 까칠한 선배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친절한 우리 최재훈 선배 지금 만나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요. 또 뭐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기사 뭐 한 가지 정도 소개해드릴 게 더 있을까요? 네, 제가 했던 아이템 중에서 네, 아마 처음 했고 지금까지도 또 뒤에는 해보지 못한 예. 바로잡는 그러니까 저희의 잘못된 보도를 좀 바로잡는 그거에 언론에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저희가 팩트체크에서 또 다른 보도에 나왔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네네네. 그 언론이 스스로 이렇게 이 부분은 고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흔치가 않아서 좀 중요한 뉴스긴 네, 합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그때도 이 키워드를 바로잡습니다라고 키워드를 잡았었고 네, 뭐 당시에 제가 이 한국 콜마 관련한 보도가 있었고 또 네. 저희 JTBC가 했던 보도 중에 좀 중요했던 보도가 이 DHC가 운영하는 방송에서 이제 관련한 혐한 발언들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중 보도를 할 때 이 DHC의 혐한 발언 또 극우적인 발언에는 네. DHC의 회장인 요시다 요시아키의 그런 좀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예,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의 사진을 좀 잘못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네,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은 따로 있는데 이 요시다 요시아키와 송사를 벌이고 있는 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사와우지 도이치로 변호사라는 분의 사진을 잘못 쓰는 바람에 전혀 다른 네. 사람의 얼굴로 그러니까 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의 사진을 썼던 거죠. 네, 그 내용을 좀 바로 잡으면서 제가 이 사와우지 도이치로 변호사의 연락처를 좀 수소문을 해서 일본의 예, 이 현지 사무실 사오지 도이치로 변호사의 사무실 번호를 알아내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고 제가 뭐 일본어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습니다만 예.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때 사오지 도이치로 변호사와 네, 제가 전화로 한 25분 정도 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 예,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일단 보도가 잘못 나가게 된 그 보도 사진을 잘못 사용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예, 양해를 구했는데 네, 사오지 변호사가 굉장히 쿨하다고 할까요? 되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전혀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줬고 예. 제가 좀 그 뒷이야기들을 좀 물어봤었죠. 그렇다면 왜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의 사진을 저희가 잘못 쓸 수밖에 없었느냐? 예, DHC 회장의 네. 사진을 왜 다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죠. 일본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포털 사이트가 이제 야후 재팬인데 그렇죠. 야후 재팬에서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의 이름을 치면 네. 이 사와우지 도이치로 변호사의 얼굴이 나옵니다. 다른 사진은. 사람의 얼굴이. 네, 잘못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좀 어떻게 생긴 인물인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던 인물이었고 예, 이 예. 일본에 가장 많이 쓰이는 포털에서도 잘못 소개하고 있었던 네. 상황이었는데 이유를 좀 물어봤더니 예. 도이치로 변호사의 답변은 예. 이
그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이 본인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예. 한 장의 사진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잡지 인터뷰 사진이었고 그것도 나중에 공개가 됐을 때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게 싫다면서 그 예. 사진 못 쓰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냈었는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 잡지 사진 한 장만 네.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전해드렸었고 예. 그리고 또 이 사워지 도이치로 변호사가 이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과 어떤 법정 분쟁을 벌여왔는지에 네. 대해서 좀 짚어보는 그런 내용의 아이템으로 좀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을 했었죠. 예, 저희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박성태 선배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나요?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역할 분담이랄 건 없을 것 같고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석 달 전쯤에 예, 비하인드 예. 뉴스를 맡으면서도 가장 부담이 됐던 게 네. 워낙 이 박성태 선배가 뛰어나게 진행을 하시고 되게 위트 있게 하시고 위트 있어서 선배 또 유머를 이제 뭐 배우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뭐 위트 있게 하는 편은 못 돼서 그리고 제가 어설프게 흉내냈다가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뭐 욕심을 안 낸 바는 아닙니다만 괜히 섣불리 욕심을 냈다가 오히려 보시는 분들만 민망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참는 편이죠. 그래서 대체 어떻게 좀 차별화해야 주중 비하인드 예. 뉴스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네. 많이 했었는데 사실 뭐 취재 면에서나 위트 면에서나 그런 진행 면에서 제가 네. 박성태 선배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는 이미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냥 매회 최선을 다하자. 좀 침착하게 진행을 해보자 뭐 이런 예.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선배가 이제 지금 쭉 댓글 보고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인상적인 댓글 2개 정도 꼽아주시면 저희가 JTBC 소셜라이브 큐브랑 저희 드라마나 예능을 볼 수 있는 VOD 상품권 이렇게 두 분에게 드리고 있거든요. 선배 네. 한 번만 한 두 분 꼽아보시죠. 제가 지금 정리를 쭉 해놨거든요. 아 지금 예, 두 분을 꼽으시면 됩니다. 질문도 괜찮고 그냥 뭐 응원 댓글이나 뭐 농담도 좋고 네. 예. 저도 익숙한 이름들이 좀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정지원님 저한테 가끔씩 응원을 주시는 분인데 아, 정지원님께 예. 그렇습니다. 그- 정지원님, 그 유튜브에서 정지원님께 소셜 라이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전 기자님 뭐 열심히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네. 분, 어떤 분 있을까요? 그 또 지금 최재형 기자님 조사받는 중이라고 쓰신 CD님. 예, 제가 질문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했는데, 예. 제가 그렇게 약간 됐네요. 위축돼 보이는 거죠? 아닙니다. 예, 그럼 유튜브에서 CD님 그리고 정지원님께 JTBC 소셜라이브 큐브와 VOD 이용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이 메일 주소로 이름 그리고 주소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셜라이브는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다음번에도 또 출연 부탁드리도록 또요?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